요즘에는 이제 제가 F3 12-4 준공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현장에 이제 거의 매일 뭐 출근을 하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검단의 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주자택지 상가주택부지죠. 상가주택부지를 분양을 이미 끝낸 데가 F1, F2, F3, F4, F6, 그 다음에 F15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이주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몇 개 남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F15 쪽이 좀 남아있죠. F15 쪽이 좀 남아있는데, 앞으로 땅을 좀,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미분양인 땅 플러스 그 다음에 매물로 나와 있는 땅들,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F1, F2, F3까지는 이미 1단계 구역이죠. 1단계 사업지구인데 이 지구 안에서는 이미 땅이 매물이 나오면은 상당히 좀 위치에 따라 가지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땅들은 좀 매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격도 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반등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여기 검단에 와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F1, F2, F3, F4, F6, 그 다음에 15까지 택지개발조성 사업지구 내에서의 경사진 땅이 좀 많아요. 보면은 그나마 F3가 가장 이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그 땅 자체가 한 필지 내에서도 경사가 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로가 내 땅에 도로가 두 군데가 접해 있을 때 앞에 있는 도로와 뒤에 있는 도로 차이가 1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와서 보시면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올 여름에 되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보다 낮게 집을 지어 가지고 1층에 막 물이 굉장히 차고 흙탕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집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도 봤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자들이 어떻게 해요? 준공 때 이거 비가 오니까 안으로 건물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서 예상 이제 눈으로 보고 준공 시점에 가서 1층을 공거리를 한 번 더 쳐요. 위에다가 1층 바닥에다가 1층 바닥을, 그러면 층고가 예를 들어서 4m 50을 해놨어요. 4m 50 해놨는데 바닥에 물이 고이니까 한 바닥에다가 뭘 깔고 공거리를 한 20cm 두께로 해서 한 50cm를 딱 쳐준다,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층고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오죠. 결국은 이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짓고 있는 현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 여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런 대지에서는 대부분이 설계사무소가 가까운데, 이 서구에서 가까운데, 검단에서 가까운데 있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용역을 맡게 되면은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한번 해보고 갑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좀 설계사무소가 먼 데가 있으면은 현장에 오기가 좀 귀찮으니까 컴퓨터 상으로 지도를 보고 땅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도면을 그려요. 그러면은 컴퓨터 지도상에서 도로가 접해 있는 앞쪽 도로와 뒤쪽 도로의 고차는 현장을 와서 보시는 건축사가 더 정확하겠어요? 컴퓨터에서 지도상으로 보는 설계사무소가 더 정확하겠어요? 그것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예비 건축주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어느 설계사무소를 지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 뭐 유명한 데다가 해가지고 설계비를 뭐 몇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들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건물 지어놓은 거 가서 보면은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서구에서 이 상가주택을 많이 했던 설계사무소들이 훨씬 더 구조도 예쁘게 나오고 잘 나와요. 뭐 서울에서 한다고 그래서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점도 좀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가도면을 떴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경사진 토지에 대한 경사진 토지에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을 먼저 딱 나와야 돼요. 그 건축 계획이라는 건 뭐냐? 도로가 앞도로와 뒷도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앞도로 쪽이 높고 뒷도로가 이랬을 때 내 땅은 이렇게 옆으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이랬을 때는 주차를 5대면 5대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올 때 내 건물 쪽으로 해서 앞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오냐 뒷도로 쪽으로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차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주차 계획이 나오면은 사람이 출입구로 들어가는 동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계획이겠죠. 예,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래서 건축사하고 우리 예비 건축주들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설계사무소하고 미팅을 하실 때 내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기대에 어긋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이제 주변 도로를 잘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층 바닥 FL이 1층 바닥 높이가 어느 선에다가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시공을 하는 시공업자의 판단이에요. 건축을 하고 있는 시공사의 어떤 그 능력이 그걸 파악을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 놓는 거예요. 기준점을 딱 잡았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둘 것이냐,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기초를 파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출입구를 기준한다든지 어디를 기준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왜? 출입구는 내 땅에 접해 있는 그 대지 어떠한 도로에서 제일 낮은 데가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 있고 제일 높은 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출입구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은 문제가 와요. 그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지 네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레벨 체크해서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 내가 엘리베이터를 일반 엘리베이터를 놓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놓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위치 잡을 때. 대부분이 건축을 하실 때 보면은 건축주분들께서는 과거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많이 놨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구간만큼을 더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단점은 뭐냐? 이 경사진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는 그 출입구의 경사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그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건물이 전체적인 건물에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엘리베이터를 놨을 때는 피해를 오로지 건물만 기준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경사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굳이 놔야 되냐 아니면 일반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냐, 이거는 보편적인 예비 건축주 분들이나 일반 업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낫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위치나 경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엘리베이터를 선택을 하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놨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일반 엘리베이터를 놨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산을 해보고 이왕이면은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답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선정을 하시라. 예. 이거는 언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를 딱 들어가 버리면은 도면에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면적 공제 받은 것만큼 다른 데서 면적을 늘려놨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땅의 이치랄지 이런 것 등등을 파악을 해서 가도면도 또 보고, 본도면 뜨기 전에 가도면도 또 보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떠한 뭐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은 거의 깊숙이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면은 대지 이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가서 찾아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답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로 굉장한 건축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